운전자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횡단보도에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예측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조금 빨리 출발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차량이 노란불에 들어와서 치였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채널 법몽의 염영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할머님이 툭 튀어나오셔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걸어가셔가지고 이거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단횡단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요즘 어떤 추세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선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차 대 차 사고, 차 대 사람 사고로 구별을 하고요. 차 대 차 사고는 과실 비율을 뭐 정확히 따지겠지만 차 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차의 과실을 많이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차량의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따로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운전자가 사람을 치었을 때 처벌을 받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뭐 보행자를 치면 대부분 처벌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정말로 예측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와가지고 도저히 반응할 수 없었다든지 혹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도저히 없을 곳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왔다. 이런 경우에 무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형사적인 문제고요. 민사적으로는 결국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운전자의 책임은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결국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내가 사람으로서 피해자, 보행자로서 차에 치였을 때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그게 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실 비율이라는 거는 여러 상황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 당시 뭐 시야가 어땠는지, 그 도로가 어떤 도로였는지, 뭐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었는지 등등에 따라서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를 보자면 상황별로 그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잡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무단횡단, 그러니까 보행자가 빨간 신호에 횡단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자동차는 파란 신호에 진행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다. 이때 기본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마음은 100대 0이면 좋겠지만 이 경우에 통상 기본 비율이 보행자 과실은 70%, 운전자가 30%가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파란불에 가고 완전히 무단횡단을 했는데 치였다. 그럴 때조차도 30%. 그러니까 신호에 따랐다 하더라도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없는지를 조심해야지 되고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하고는 조금 더 차가 잘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행자가 빨간 신호에 가긴 하는데 차량은 노란색 신호에, 황색 신호에 들어왔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차량이 과실이 높아지겠죠. 이 경우에 5대5가 됩니다. 다음에 보행자가 또 완전한 무단횡단,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는데 내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왔다. 황색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오히려 과실이 더 많아요. 6대4로 잡혀요. 운전자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횡단보도에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예측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 동네 잘 다니면 이제 파란불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빨간불인데 횡단을 개시하고 가는 중에 파란불이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조금 빨리 출발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차량이 노란불에 들어와서 치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30%밖에 안 잡혀요. 출발은 빨간불에 했지만 그 사고 날 당시에 초록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횡단을 하는데 차가 사람을 치었다. 기본 과실은 100대 0이에요. 신호가 없으면 사람이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있으면 차를 무조건 서야 돼요.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상황 따라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완전한 무단횡단, 빨간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차량은 파란불에 제 신호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도 기본적으로 7대3 정도. 물론 거기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8대2가 될 수도 있고 6대4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 과실이 7대3 정도 잡힌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100%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사람이 있는지 걷는 사람이 있는지 좀 조심하시고 속도도 늦추시고 그러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전용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면 안 되는 데잖아요. 횡단보도가 아예 없으니까 네. 거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데인데 이런 데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기본적으로는 잡히고 그리고 처벌도 받아요. 형사처벌도.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용 도로에 있어서는 이제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전용 도로에서는 보통 우리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운전할 때는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근데 이제 교통사고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무죄를 받는 기준은 뭐 어떤 거냐면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적으로 신뢰의 원칙. 뭐냐면 나는 법을 지키면 상대방도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서로 신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길 거다, 신호 위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언제 튀어나올지, 이쪽에서 언제 사람이 나올지 차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호 위반하고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청색 신호에는 가도 된다 라고 이렇게 신뢰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청색 신호에 진행을 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거죠.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차 대 차에서는 그 원칙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고 사람은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차 대 차나 사람 대 사람이나 이 신뢰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것이 미리 그걸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파란색으로 가고 있지만 청색 신호에 제대로 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차가 오는 걸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청색 신호니까 그래 나는 법대로 가서 저 차를 들이받아도 내 잘못은 없어라고 하고 차를 들이받으면 그건 잘못이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 상황을 상대방의 법규 위반을 미리 발견을 하고 대처할 시간이 있으면 대처를 해서 사고를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미리 와가지고 앞에서 서 있었다. 시야도 좋았다. 그래서 내가 멀리서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전용 도로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는 운전을 해도 돼 라고 하고 직진을 해서 사람을 치면 이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과실이 인정이 되고. 그러나 전용 도로라서 그냥 안심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누군가가 갑자기 후다닥 뛰어와서 횡단하다가 부딪힌다. 발견하는 순간에는 이미 대응하기 너무 늦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도로에서도 그렇고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가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단횡단의 경우에 빨간불에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내가 파란불에 진행을 해도 기본적으로 7대3 정도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 이 사람을 내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버스가 옆 차선에 있어서 버스 뒤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멈출 수가 없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라고 하면 무죄가 되고요. 사람을 봐서 내가 앞을 잘 보고 있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그렇죠?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내가 딴 데를 보다가 사람을 치었다. 그럼 과실은 낮겠지만 처벌은 낮게 받겠지만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실 때는 전방 주시하셔야 되고 안전 운전하셔야 돼서 주의를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셔야지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에 있어서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인 교통사고의 보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사고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과실 비율만 무단횡단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로 고려가 되는 것이라서 완전히 보행자가 빨간불에 지나가고 차량이 파란불에 지나갔을 때 7대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행자 과실 70%가 잡히니까 그러면 차량이 물어줘야 될 게 30%를 물어주게 되는 거죠. 피해액에. 그러니까 치료비의 30%,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이 다쳐가지고 장애가 생겨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런 금액의 30%를 물어주게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나 다른 홈페이지 등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관련된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